네, 다시 한번 좀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포티넷 코리아 SE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기환 부장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다음 이제 제목과 같이 위협 인텔리전스 서비스와 차세대 포티심이라는 다소 좀 뚱땅지 같은 주제가 될 수 있겠죠. 포티넷이 무슨 심이 나오고 인텔리전스가 나오고 그럴 수 있겠지만 한번 좀 제가 간단하게 한 30분 정도 준비한 좀 자료를 가지고 좀 공유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이러한 내용을 좀 바탕으로 해서 저는 한번 이 세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이라도 저희 이제 인텔리전스 서비스에 관심이 있거나 또는 심이라는 또 솔루션을 또 뭐 좀 고려하고 계시다라고 했을 때 한 번 정도 좀 저희들 좀 초청을 해서 저희 이제 뭐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고객사에서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어떤 서비스 비즈니스에 어느 정도 좀 매치가 되는지 정도를 좀 같이 이야기 나누고 좀 하게 된다면 저희들도 좀 더 향후에 이런 여러분들의 어떤 고객 피드백을 받아서 또 좀 더 좋은 제품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세션을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다음 장에서 제가 이제 인트로 개념으로 이제 저희 맨 처음에 제목이 위협 인텔리전스 서비스잖아요. 이제 위협 인텔리전스가 이제 과연 뭘까라고 해서 저도 뭐 나름 저희 본사 자료라든지 뭐 구글링을 통해서 이제 확인해 봤는데 스렛 맵이라는 어떤 동영상 자료가 있어요. 뭐 한 번 정도는 보셨던 어떤 어떤 동영상 자료라든지 웹사이트 화면인데 그 화면을 잠깐 한번 좀 보시고 제 세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 자료는 뭐 유튜브라든지 구글링 통해서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볼륨 좀 높여 주셔도 돼요. 몇 개 한 글로벌 벤더 사이트, 즉 뭐 저희 포티넷 포함해서 파이어아이라든지 그다음에 체크포인트라든지 몇 개 글로벌 벤더에서 제공하는 스랩맵, 즉 실시간으로 발생되고 있는 보안 위협들에 대한 정보들을 이런 어떤 세계 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국가별 공격들에 대한 현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벤더사 보셨고, 지금 두 번째가 카스퍼스키죠. 카스퍼스키 보시고 한 총 5개의 벤더사에서 제공하는 스랩 맵인데요. 자, 1등 한번 뽑아주시죠. 네, 다 보시고 1등 한번 뽑아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카스퍼스키가 제일 화려하죠. 네, 화려합니다. 그래서 지금 카스퍼스키의 내용을 좀 보이고 있고, 그 다음으로 파이어아이 벤더사에서 제공하는 스랩맵 정보입니다. 이제 포티넷 벤더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랩맵 사이트에 대한 영상 자료가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체크포인트 다음으로 한 개 정도 더 남아있겠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고요. 코드 한번 더 눌러주시죠. 그 사이트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저희 디도스 벤더사인 아버 네트워크에서 제공하고 있는 실시간 디도스 트래픽에 대한 어떤 스랩맵 정보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6개 사이트죠. 네, 6개 사이트 영상을 좀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6개 사이트 통해서 저희가 이제 오늘 좀
그 서두에 발표드릴 스레트 인텔리전스 서비스라는 어떤 주제로 좀 인트로를 좀 표현을 해봤는데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말 그대로 지금도 대한민국 어디에선가 공격을 받고 있고 공격을 하고 있고, 그죠? 또 저 어디에선가 뭐 미국, 중국, 뭐 유럽 쪽에서도 공격을 하고 있고 받고 있고, 이러한 어떤 실시간 위협 정보들이 결국에는 많은 어떤 그 분석이 좀 필요하고, 그 분석된 데이터를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뭐 백신은 백신, 뭐 방화벽은 방화벽, IPS 어떤 포인트 보안 솔루션에 실시간으로 즉각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취지로 제가 간단하게 좀 준비를 해봤고요. 지금 나름 포티넷 그 어드밴테이지가 있다 보니까 포티넷 스렛 맵을 한 번 더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스렛 아까 영상에서는 실시간으로 이제 보여지는 전체 이벤트를 보여드렸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한민국 지도를 클릭을 했을 때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인커밍 아웃고잉 어택에 대한 실제 공격 IPS 이벤트들 형태 이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참고를 해보면 여기 대한민국 기준으로 해서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언론 공격들, 그리고 또 뭐 논 공격이 있죠. 논 공격들이 무수히 많이 뭐 발생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공격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다면 이제 실시간 위협, 이러한 어떤 그 언론 공격들을 논 공격으로 패턴 업데이트를 하기 위한 어떤 그 프로세스라든지 뭐 분석이라든지 시스템들이, 이런 것들이 좀 마땅히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뒷받침이 되는 부분들을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좀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포티가드라는 저희가 이제 포티넷의 보안 위협 연구센터죠. 연구센터를 이제 포티가드라고 저희가 연구소 이름을 불리고 있고요. 크게 캐나다의 두 군데에서 이제 그 이 리서치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티가드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뭐 그 기존 레가시 보안 솔루션인 뭐 IPS라든지 안티바이러스, 그다음에 안티 스팸, 기타 IP 레퓨테이션 여러 가지 기존 레가시 보안 위협 플러스 지금 이제 최신의 트렌드에 맞는 뭐 IoT 기기 아니면 스레트 인텔리전스 서비스까지도 저희 포티가드에서 업데이트가 되고, 이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각각 보안 솔루션 카테고리별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스레트 인텔리전스다 보니까 자, 이 세 가지 표현이 빠지면 안 되겠죠. 예. 여러분들도 아마 뭐 내부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실 때 지금 핫 트렌드, 2018년도 핫 트렌드가 요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I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고, 그다음에 머신러닝 얘기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딥러닝 나오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포티가드라는 보안 리서치 센터에서 이제 아까처럼 이제 실시간으로 발생되는 이제 어떤 보안 위협들을 어떻게 이제 수집하고 분석하고 패턴 업데이트 하느냐에 대한 어떤 3필라 엔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AI 뭐 머신러닝, 딥러닝 통해서 패턴 업데이트를 한다라는 내용인데, 일단 제 중간 세션 이후에 이제 다시 발표해드릴 포티심이라는, 즉 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심이라는 솔루션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과연 이제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이라는 기능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어떤 형태로 좀 구현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오늘 이 발표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비유를 좀 드릴 텐데, 이 비유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좀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으실 거고, 혹은 동의를 해서 또 내부적으로 지금 심을 운영하시거나 또는 이제 향후 그 구축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께서는 뭐 그러한 포커스로 또 어떤 또 하나의 어떤 그 정책 또는 프로세스를 만드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의미로 한번 제가 좀 비유를 좀 한번 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뭐 저희가 이제 본사 자료다 보니까는 뭐 약간 좀 직역한 어떤 의미 표현이 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고, 자
지적인 인간의 행동을 모방하는 기계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일단 심이라는 제품을 고려하시고 운영하신다는 전제하에, 또는 심이 아니셔도 돼요. 어쨌든 어떤 시큐리티 오퍼레이팅 센터라든지 어떤 보안 관제 개념의 어떤 그 내부 그 운영을 좀 하고 계실 때 여러 가지 아까 포인트 솔루션들이 있죠. 백신 프로그램, IPS, APT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이제 내일 오전이죠. 내일 오전 출근을 해서 보안 솔루션 발생했던 이벤트를 보고 있는데 APT 솔루션에서 랜섬웨어가 분석이 돼서 어떤 결과가 딱 나타났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그 랜섬웨어는 APT 통해서 차단이 됐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의 넥스트 액션이 어떻게 될까요? 넥스트 액션.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한번 좀 생각해봤던 게, 분석된 어떤 그 악성 코드의 소스 IP가 있겠죠. 소스 IP를 찾아서 그 소스 IP에 그 해당되는 파일들이 감염됐는지 한번 다시 재검증을 할 필요가 있죠. 즉 다시 백신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그 파일이 감염됐는지를 돌려보고, 또 APT 그 솔루션을 통해서 분석된 결과 외부 CNC 서버의 어떤 통신 이력도 있겠죠. 당연히 이제 랜섬웨어다 보니까 외부로부터의 어떤 지령을 받아서 암호화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외부의 어떤 CNC 서버와의 통신한 이력이 있는지에 대한 또 방화벽 트래픽 로그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어떤 그 연계 확인하는 과정들을 저는 감히 이제 인공지능의 형태로 이제 심이 됐든 이런 어떤 솔루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즉 단위 솔루션을 연동해서 발생한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그 발생한 이벤트가 다른 솔루션에는 발생했나, 또 다른 솔루션에는 또 발생했나, 이런 어떤 연계성의 어떤 의미로 제가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어떤 엔진의 기능을 가지고 좀 표현을 한번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이제 연계해서 분석을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다라고 나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부분이죠. 머신러닝은 한번 좀 제가 읽어보면, 어떻게 컴퓨터가 데이터를 이용하고 예측하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즉 기계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연계 분석한 결과 특정 어떤 또 다른 소스 IP가 외부 CNC 서버와 어떻게 통신한 내역이 있네? 확인이 됐어요. 확인이 됐으면 그 트래픽에 대해서는 일단은 차단을 걸어야 되겠고, 또 감히 그 통신된 내역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또 감염 소스를 우리는 격리를 시켜야 되겠죠. 랜 케이블 빼든가 아니면 다시 또 네트워크에서 분리를 하는 어떤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이러한 어떤 액션에 대한 측면들을 저는 이제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좀 적용할 수 있고자 하는 부분이고, 가장 머신러닝의 대표적인 그 활용 사례는 그 유저 엔티티 비헤이비어죠. 이제 사용자 이상 행위. 가장 저희 포티심에서도 제공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홍길동이라는 사용자가 계속 2년 동안 또는 1년 동안 한국의 특정 오피스에서 계속 아침 9시에 로그인을 하고 저녁 8시에 로그아웃을 하는 어떤 그러한 패턴들이 있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밤 12시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로그인이 됐고 계속 잠깐 10분 동안 있다가 사라졌어요. 자, 이건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어떤 이벤트가 떴으면 이건 그 사람이 미국 가서 출장 가서 VPN에 붙어서 했겠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이제 어떻게 머신러닝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상한 어떤 그 행동 패턴이죠. 이러한 어떤 부분들도 감히 이제 심이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터치를 좀 해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좀 이렇게 예시를 좀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 이렇게 이제 AI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솔루션에서 발생한 이벤트를 연계 분석하고, 그다음에 머신러닝라는 엔진을 통해서 유사한 어떤 그 대응을 한다라고 하고, 그렇다고 했을 때 딥러닝 부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있는 이제 게임 포탈, 쇼핑 이쪽 그 하이테크 쪽 관련된 그 저희 고객사 분들이시니까 아마도 웹
서비스들이 거의 대부분의 비즈니스 서비스가 많으실 것 같아요. 웹 서비스가 많다는 얘기는 뭐 당연히 보안 솔루션 중에 웹방화벽을 많이 또 운영을 하고 계실 거고, 자, 웹방화벽 하면 가장 또 IPS나 뭐 이런 거에 그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손이 좀 많이 간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 어떤 그 자기 이제 그 서비스하는 어떤 그 웹 트래픽, 웹 어떤 어플리케이션의 형태에 따라서 어떤 웹 공격들은 정탐일 수도 있고, 어떤 웹 공격들은 또 그러니까 우리 사이트에 피해가 없을 수도 있고, 뭐 어떤 공격들은 또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격 패턴들도 또 어떤 정탐, 오탐, 미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랬을 때 이제 SIEM이라는 솔루션과 웹방합이라는 솔루션이 결합이 돼서 운영이 될 때, 이제 아까처럼 인공지능 머신러닝 통해서 액션을 이러한 웹 공격은 이거는 차단이야 해서 실제로 차단을 했어요. 차단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의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차단했는데 우리가 이제 고객사가 서비스하고 있는 웹 서비스가 갑자기 서비스가 안 되고 있어요. 네. 어떤 뭐 특정 어떤 서비스가 안 되고 있어요. 그거를 알아채고 이 공격을 들어와서 막았더니 이 서비스가 안 되네. 이건 어떻게 보면 이 고객사 우리 서비스의 오탐의 어떤 성격이야라는 측면에서 다시 그 공격 이벤트를 다시 이제 블락에서 얼라우로 푸는 그러한 어떤 그 자체 조정 학습이라고 그러죠. 이러한 어떤 기능들이 필요한 상태라는 거죠. 이러한 어떤 쭉 일련의 형태들이 제가 쭉 말씀드린 게 현재로서는 당연히 연동하는 어떤 뭐 그 프로토콜 이용해서 또 머지를 시켜줘야 되고, 또 머신러닝도 마찬가지로 뭐 인계치 값이죠. 뭐 하루 안에 뭐 아니면 몇 초 안에 뭐 이런 식의 어떤 인계치 값이 있어서 어떤 현재까지는 사람의 인위적인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겠지만, 궁극적인 어떤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의 어떤 본질의 의미는 제가 아까 방금 전에 이제 좀 예시로 설명해 드렸던 그런 어떤 오토메이션 형태의 어떤 그 프로세스가 이런 어떤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런 어떤 서비스들이 솔루션에 적용이 돼서 실질적으로는 정말로 이 탐지와 분석과 대응까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제 비유가 조금 괜찮았나요? 아니면 생뚱맞았나요? 네,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제가 표현을 이제 오토메이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얼마 전에 있었던 RSA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던 RSA 2018 그 컨퍼런스에 좀 다녀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뭐 저도 이제 그 다녀오신 분의 피드백을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오토메이션의 어떤 솔루션들, 프로세스들이 가장 많이 해당 전시 때 가장 많이 발표가 됐고 소개가 됐다고 합니다. 저희 포티넷도 마찬가지로 해당 RSA 컨퍼런스 때 이런 어떤 스레트 인텔리전스 서비스의 어떤 저희 자동화된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좀 많이 소개를 했고 공개를 했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비유가 좀 길었긴 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 각각의 시스템들 간의 연계 분석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분석을 통해서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머신러닝 부분, 그다음에 어떤 그 액션 자체가 좀 더 강화돼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완화돼야 되는지, 이런 어떤 조절에 대한 부분들이 딥러닝이라는 표현을 좀 써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원래 이제 이번 하이테크 저희 세미나에서 각 세션별로 제가 알기로는 몇 가지 이제 퀴즈를 내서 이제 퀴즈를 당첨하신 분들께 소정의 상품, 아마 저희 스타벅스 쿠폰인 것 같은데요. 이런 걸 좀 준비하셨다고 해서 저희 마케팅 팀에서, 그래서 근데 쭉 오전부터 안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좀 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게장 보시게 되면, 네. 저를 이제 홍보하는 건 아닌데 제 핸드폰 번호와 제 이메일 계정입니다. 네, 이메일 계정인데 아마 좀 더 뭐라고 그럴까요? 정확한
그 1등 분에게 답변을 좀 그 선물을 드리는 측면에서는 이제 이메일 계정으로 답을 보내주시는 게 낫겠죠. 그래서 지금 시간 혹시 핸드폰 이제 꺼내주셔도 돼요. 핸드폰으로 제 메일로 답을 가장 먼저 보내주시는 몇 분 할까요? 두 분 해도 될까요? 두 분? 네, 두 분에게 제가 소정의 그 스타벅스 상품을 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그 아까 그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AI 인공지능, 그다음에 머신러닝, 딥러닝 이러한 어떤 취지로 저희 본사에서 이러한 퀴즈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자, 한번 게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소 우리나라 정서하고는 좀 맞지 않는 퀴즈이긴 한데 한번 좀 같이 공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무고개 형태로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힌트가 하나씩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답을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물, 식물이 아니라 동물입니다. 네, 동물. 그리고 아직까지는 잘 모르시겠죠? 자, 포유동물, 네, 포유동물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메일 아까 저 로빈킴 다시 한번 로빈킴 @포티넷.com입니다. 네, 저로 메일 보내주시면 네, 다시 세 번째 힌트, 네, 4개 발. 점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AI를 돌리고 있죠. 머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포유동물과 4개의 발이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머신러닝을 지금 한참 돌리고 계시죠. 이제 다 그렇다면. 야, 회색 털. 이때부터는 아마 답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답.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는데 다음 화면에 약 4.5kg. 답을 생각하셨을 때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딥러닝 통해서 이제 자체 조정하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짧은 꼬리.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힌트입니다. 이게 긴 귀. 자, 이제 답 아시겠죠? 자, 혹시 보내주신 분 계신가요? 제가 한번 잠깐 한번 제 메일을 한번 확인해 보고. 자, 이거 보내주셔야 됩니다. 안 보내주셨나요? 자, 보내주세요. 자, 네, 보내주신 분도 계시네요. 네, 자, 그러면 계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마지막으로 이제 답변을 좀 해보면, 네, 토끼가 되겠습니다. 네, 토끼는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요. 네,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보냈습니다. 라고 해서 계정이 YJYRYU 분신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따 세션 끝나고 이제 그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분 더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보내주시면 제가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아까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뭐 AI, 그다음에 머신러닝, 딥러닝, 약간 뭐 제가 이제 이러한 퀴즈를 좀 포함해서 아까 제가 비유로 설명드렸던 그런 어떤 그 컨셉들을 우리 이제 보안 솔루션, 특히 뭐 CIEM이라는 또 현재 어떻게 보면 그 빅데이터를 이용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호 연관 분석 뭐 이런 표현들 가장 많이 쓰는 솔루션들이 CIEM 솔루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짧게는 뭐 이런 그 스플렁크 이용해서 특수 목적으로 이제 만든 어떤 프로젝트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대형 보안 관제를 통해서 우리 많이 알고 있는 여러 유사 그 CIEM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구축을 하고 계실 텐데 한번 뭐 참고로 이제 그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제 포티넷 아까 제가 포티가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레 인텔리전스 서비스가 이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아까 저희 딥러닝이라는 표현 썼을 때 이제 자체 진화 감지 시스템, 즉 여러 가지 우리 알고 이미 이제 뭐 보안적인 컨셉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미 알려져 있는 패턴들, 알려져 있는 공격들 다 있을 거죠. 거기에는 이미 알려져 있는 악성 파일들, 알려져 있는 악성 코드들이 들어올 거고, 또 알려지지 않는 악성 코드들, 알려지지 않는 익스플로이트 공격들이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는 부분들인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패턴 인식을 하고 자동 시그네처를 만드는지, 뭐 그런 어떠한 저희 포티가드의 어떤 그 4개의 어떤 그 스텝 바이 스텝 형태의 어떤 패턴 그 생성 어떤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컬렉션 부분이죠. 어찌 됐든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을 하는 그게 이제 첫 번째 프로세스가 될 텐데 참고로 저희 포티넷 제품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보안 제품이고 포티게이트라는 가장 그 핵심적인 장비가 뭐 물론 레가시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뭐 여기 저희 뭐 이 행사를 주최를 좀 해주신 시스원 저희 파트너 사도 이제 저희 그 뭐 LG U+라든지 KT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회선 사업의 어떤 임대 사업으로 저희 보안 임대 관제 사업으로 많이 저희가 이제 같이 그 코어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순수한 어떤 레가시로만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나 뭐 한 4, 5년 전 혹은 뭐 5, 6년 전부터 기본 레가시 플러스 뭐 안티바이러스, IPS, 웹 필터링 요 세 가지 기능은 거의 뭐 필수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뎀 같은 저희 조그마한 60 장비부터 시작해서 뭐 미디엄 장비, 엔터프라이즈 장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한국에서만 다양한 어떤 정보들도 수집을 하고 또 글로벌리 저희 포티게이트를 통해서 하루에 약 뭐 75만 개의 어떤 머레 샘플을 수집한다라는 측면으로 저희 이제 포티넷의 제품들을 통해서 이러한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집을 했을 때 결국에는 이제 이 수집 내용은 이미 알려져 있는 어떤 패턴들이 있고 알려지지 않는 패턴들이 있겠죠. 그 내용이 저희가 교차 검색이라고 해서 저희 포티넷 내부에 있는 자체 이미 알려져 있는 내부 데이터베이스와 추가적으로는 저희 바이러스 토탈과 연계돼서 이제 알려져 있는 것들을 필터링하는 거죠. 알려져 있는 걸 필터링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것들을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분석이라고 해서 저희는 아마 저희 포티게이트의 뭐 안티바이러스 기능이라든지 저희 포티넷 제품 중에 포티 클라이언트라는 뭐 또 백신 프로그램,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제품에서 사용하는 안티바이러스 엔진이 저희가 이제 포티넷 엔진이고 컨텐츠 패턴, 뭐 인식 언어라는 형태로 이런 어떤 그 패턴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그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또 업데이트를 통해서 결국엔 다시 이게 오탐이다, 정탐이다, 미탐이다 이러한 피드백을 다시 또 받겠죠.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저희 딥러닝 개념으로 들어와서 저희 자체 진화 감지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그 패턴을 수정하고 업데이트하고 수정하고 업데이트하는 요 네 단계를 통해서 저희 스레트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가장 기초적인 근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약간 애니메이션 형태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클린 파일과 악성 파일이 들어왔을 경우에 이제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내부 클린 DB 그리고 알고 있는 악성 DB를 가지고 필터링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게 정상 파일이면 정상 파일, 악성 파일이면 악성 파일대로 이제 아까 패턴 업데이트가 돼서 고객사에게 전달이 되는 그런 어떤 형태가 되겠죠. 이럼으로써 이제 저희는 이제 품질은 향상시키고 수량은 적정한 수준에서 이제 그 개선시키는 그런 어떤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패턴 업데이트가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이제 자랑할 수도 있는데 그 많은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가 될 수도 있어요.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엔드포인트 제품을 많이 좀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뭐 흔히 말하는 뭐 연휴가 뭐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다시 그 오피스에 와서 사무실 PC를 켜는 순간 그동안 발생했던 업데이트가 거의 내부 디도스 트래픽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또 많은 어떤 그 패턴의 양이 다운로드되는 이슈들이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예,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품질로 즉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이제 저희 이제 그 패턴이죠. 그 컨텐츠 패턴으로 이제 하나하나의 어떤 시그니처를 만드는 게 아니라 패밀리 형태, 패밀리보다는 좀 더 넓은 어떤 컨텐츠 패턴으로 만들어 나가고 또 그러한 것들 변종이 있을 때는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어떤 그러한 내용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현재까지도 포티가드에서 스레트 인텔리전스 서비스 통해서 이런 어떤 뭐 악성 그 머레어라든지 어떤 악성 웹사이트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위협 정보들을 분석하고 처리하고 업데이트하고 피드백 받고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탕크바 머레어라고 해서 본사 자료에서 이제 뭐 이런 소개 자료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요약을 좀 해봤는데요. 이걸 한번 뭐 그 크게 보면 2017년 한 2월 경에 타 벤더사에서 이제 이러한 악성 코드가 출시가 됐다라고 해서 이제 보도상에서 그 공지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참고로 저희 포티넷 글로벌 포티가드에서는 약 한 2016년 10월 이전에 이런 위협 정보들을 수집이 됐다는 거죠. 수집이 돼서 분석이 됐고 인지를 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6년 10월 29일에 뭐 W32 블라블라라고 하는 그 악성 코드 머레어의 탐지 패턴을 이미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네, 만들어냈고 그 이후에 이제 다 두 개의 이제 타 백신 밴드에서 업데이트가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2월 10일 날 그러니까 8일 날 9일 날 타 벤더사에서 공지가 된 이후에 그 다음 날 이 라탕크바 머레어라고 하는 이제 그 머레어가 활동하는 도메인이 추가로 발견이 돼서 이제 저희가 악성 코드 패턴 외에 이제 웹 필터링 패턴과 DNS 필터링 패턴에 추가로 업데이트가 돼서 어떻게 보면 저희 포티넷의 세 가지 펑션을 쓰고 있는 어떤 고객사라고 봤을 때는 원천 봉쇄가 됐었고 추가적으로 더 어떤 그 악성 도메인에 대해서도 어떤 부가적으로 다시 방어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플로우를 좀 보여주는 어떤 그런 글로벌 공격 캠페인이라는 차원에서 좀 얘기를 드려봤고요. 뭐 이 화면과 유사하게 이 슬라이드 유사하게 제가 아마 한 2년 전, 3년 전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었는데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은 뭐 농협 사태 뭐 꽤 지금은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도 이제 포티가드에서 저희 쪽으로 이제 업데이트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북한에서의 어떤 한글 우리 이제 HWP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들이 수시로 많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지된 내용이 어떻게 변화가 됐고 업데이트가 됐다라는 것도 같이 공유가 돼서 이 얘기를 들어보면 결론은 하나인 것 같아요. 뭐냐면 보안을 하기 위해서는 선제 방어, 즉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제 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더 어그레시브한 어떤 기술 습득과 기술 공유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공유를 하시고 계신데 제가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좀 그 테리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1금융권, 2금융권, 금융권 사이트다 보니까 금융권 사이트는 어찌 됐든 뭐 약간 폐쇄망이기도 하고 업데이트 부분을 이제 실시간으로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물론 뭐 망분리라는 어떤 좀 물리적인 어떤 제한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오픈되어 있는 어떤 그 서비스 현황에서는 어떤 패턴에 대한 업데이트 부분 그리고 최신 위협 정보들을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최선의 공격이 최대 공격이 최선의 방어인 것처럼 빠른 어떤 업데이트 적용 부분들이 실시간으로 위협 지금 발생되고 있는 최신 위협의 최선의 어떤 대응이라고 좀 생각하는 측면에서 좀 이 슬라이드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부터 심에 대한 솔루션을 소개할 텐데 심에서 이제 제공되는 어떤 기능들이 아까 쭉 말씀드렸던 포티가드에서 제공하는 스레 인텔리전스 서비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적용을 해서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뭐 나름 하이테크에서 게임사라든지 포털사 이렇게 종사하신 분들 많이 계셔가지고 저희 포티넷에서 제공하는 사이버 디펜더라는 약간 게임 유형의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를 보여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촉박할 것 같아서 이 사이트는 한번 쉬는 시간대 제가 보여드리거나 아니면 뭐 한번 이 슬라이드 통해서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포티가드의 그 위협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이용해서 뭐 포티심이라는 제품을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시간이 좀 5분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서 뭐 이 심 간단한 소개와 저희 포티심에 대한 UI의 어떤 그 형태로 이벤트가 좀 보여지는지 그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심이라는 제품은 뭐 저희 포티심 외에 제가 앞서 좀 뭐 설명드렸던 스플렁크, 아크사이트, 뭐 크레이더, 로그시, 네크루즈 여러 가지 국내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한 4, 5년 전부터 많이 뭐 그 소개도 됐고 구축도 됐고
됐죠. 네. 근데 이제 저희 포티심의 후발주자로서 이제 기존의 심하고는 조금 더 차별성을 어찌 됐든 고객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히 한번 좀 차별성을 좀 정의를 한다면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뭐 가트너에서 NGFW라든지 NGIPS와 같이 심이라는 정의를 좀 이렇게 카테고리를 내려놨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포티심이 이런 그 정의된 부분에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더 강조하고 있는지 이제 말씀드려보면 단순히 이제 어떤 그 서비스 그냥 단순 서비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 심 솔루션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보안 솔루션들이 현재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고객의 비즈니스에 얼마만큼 아답티브하게 그 매치가 돼서 돌아가느냐, 즉 고객의 서비스가 가장 우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 서비스를 얼마만큼 잘 식별하느냐가 첫 번째가 관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CM이라는 솔루션 또 아마 보안팀에서 많이 좀 운영되고 있을 거고 해서 어떤 SOC 즉 시큐리티 오퍼레이팅 부분에 좀 포커스가 될 수도 있는데 저희 포티심 같은 경우는 NOC 즉 NMS 관점에서 어떤 그 정보라든지 대시보드라든지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래서 저희 포티심 하나를 통해서 SOC, NOC를 같이 분석할 수 있고 같이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게 하나 좀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어떤 형태로든 뭐 쉬운 커스터마이징, 뭐 자산 검색 이런 부분들이 이제 CMDB화 돼 있어서 좀 더 수월하게 오퍼레이팅 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좀 요약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장점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포티심의 타 제품과 가장 장점으로 하는 부분들이 이제 SOC 부분하고 NOC 부분들인데요. 일단은 뭐 이런 기능들은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제 뒷장에서 제가 간단하게 포티심 데모 화면을 통해서 과연 SOC 형태가 어떻게 보여지고 NOC 형태는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그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런 어떤 뭐 PC본의 형태의 어떤 그 토폴로지를 좀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자산 관리 부분이죠. 여기 보시면 뭐 UPS 그 기존에 뭐 이런 네트워크 장비, 시스템 장비, 데이터베이스 장비 그걸 떠나서 뭐 UPS 장비부터 시작해서 뭐 모바일, VoIP 그다음에 기타 내부 IT 인프라 환경에 좀 더 그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서비스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그 이런 토폴로지를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가상 어플라이언스와 전용 장비로 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컬렉터가 이제 로그 수집해서 워커, 파싱하고 슈퍼바이저, 리포팅하는 그런 어떤 심플한 3티어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윈도우 시스템에 어떤 특정한 파일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레지스트리 값이라든지 그런 어떤 디테일한 어떤 정보들을 수집하는 목적으로 이제 윈도우 에이전트가 같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뭐 뭐니 해도 심이라는 제품은 기존 ESM하고 틀리게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다양한 대량의 이벤트를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인메모리 분석, 실시간 인메모리 분석이 가장 뭐 어떤 그 보안 솔루션을 심 솔루션을 통해서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추가적으로 이제 엘라스틱 서치 엔진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시보드 이제 보여드릴 거고 그래서 한 7가지 장점에 대해서 뭐 저희가 이제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저희가 이제 이 페이퍼 그 자료를 공유해드릴 테니까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간단하게 이제 그 저희 대시보드 화면을 통해서 제가 좀 앞서 말씀드렸던 몇 가지 이제 부분들을 좀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이제 첫 번째 좀 화면이 저희 이제 뭐 크게 대시보드, 아날리스트, 뭐 인시던트 크게 3가지가 어떻게 보면 심의 가장 큰 키 포인트죠. 이제 아날리스트는 다양한 장비에서 들어오는 로고들을 이제 분석하는 장비들이고요. 한번 제가 간단하게 요 3가지 정도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일단은 먼저 저희 서드 파티 제품 중에 뭐 시만텍 뭐 안티바이러스 제품하고 연동을 시킨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제 제가 좀 테스트를 했습니다. 뭐 랜섬웨어를 해당 PC에서 감염돼서 이렇게 발생이 됐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현재 보여드리는 거는 저스트 이벤트 수신에 대한 표현이니까 표현 정도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 포티게이트에서 아까 악성 웹사이트 차단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멀리셔스 웹사이트 통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IOC라는 표현은 좀 못했었는데, 저희 포티가드 아까 위협 스레 인텔리전스 데이터베이스, 뭐래요 IP, 뭐래요 URL, 뭐래요 도메인, 이런 정보들이 저희 이제 포티심하고 연동돼 있기 때문에 해당 어떤 뭐래요 해시라든지 뭐래요 URL이 발생이 되면 IOC 넘버와 디스크립션이 같이 제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석된 장비들이 서로 이제 코릴레이션 하겠죠. 예를 들어서 안티바이러스에 걸려 있는 시만텍 안티바이러스 악성 코드에 감염이 돼서, 예를 들어서 뭐 추가적으로 그 해당 같은 소스 IP가 외부로부터 어떤 악성 웹사이트를 접속한다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 코릴레이션을 통해서 또 하나의 또 인시던트가 발생이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인시던트를 어떤 룰에 의해서 생성을 해보면 뭐 인시던트는 크게 뭐 이런 식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리스트별로 이제 나눠진다 치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장비별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여기서 제가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이따가 그 데모 부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까지 봤던 거는 SOC 부분인 거고요. NOC 부분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이제 뭐 심플하게 저희가 이제 뭐 저희 회사에 연동되어 있는 그 차세대 방화벽 4대를 좀 연동한 사례가 있고요. 이 4대에 대해서 저희가 뭐 어베러블 상태라든지 퍼포먼스 상태, 패킷 로스 상태, 뭐 CPU 상태, 메모리 상태,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지막으로 좀 결론을 내리자면, 이제 SOC, NOC 분석, 서로 실시간 상호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는 건, 보통은 이제 모든 보안 솔루션들이 시큐리티 이벤트에 포커스가 돼 있어서 이 이벤트가 발생됐고 뭐 어떤 소스 IP, 어떤 목적지 IP 이런 정도만 보게 될 텐데, 그 다음으로 좀 생각할 게 이 장비가 정말로 제대로 구동이 되고 있는 거였는지, 아니면 그리고 실제 현재 이 이벤트를 발생함에 있어서 리소스가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런 것까지 같이 또 본다 치면 어떤 그 상태 모니터링, 리소스 모니터링이 좀 필요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결국엔 또 다른 어떤 툴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보다는 하나의 어떤 솔루션에서 어떤 뷰로 그런 어떤 NOC와 SOC를 서로 이제 그 분석한다면, 그런 어떤 둘 간의 또 코릴레이션 룰을 만들어서 또 하나의 어떤 그 운영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또 적용하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한번 급하게 좀 마무리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앞전에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좀 과하게 소개하다 보니까 심 제품을 좀 많이 못 드렸는데, 잠깐 쉬는 시간 있을 때 저희가 데모 부스에서 제가 대기를 좀 하고 있을 테니까요. 뭐 간단한 질문들, 필요한 사항들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세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